안녕하세요. 중년을 위한 헬스 5번째 시간입니다. 헬스포 시니어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운동의 이응자도 모르던 시절의 저를 떠올려보며 좋은 헬스장을 선택하는 기준과 운동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헬스장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도보 15분 내에 가까운 거리와 휴일에도 연중무휴 영업하는지의 여부인데요. 대부분의 중년분들은 생업이 있거나 시간적으로 항상 여유가 있지는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지인들과의 약속이 갑자기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운동 스케줄을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가깝고 자주 영업하는 곳이 좋습니다. 저는 365일 24시간 영업하는 헬스장이라면 요금이 조금 비싸다고 해도 꼭 등록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운동 목적에 맞는 충분한 면적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바벨을 다루는 프리웨이트 위주로 근력과 신체 기능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이러한 파워렉이 최소한 3대 이상 있는 곳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반면 나는 유산소를 많이 이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유산소 기구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는 헬스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대세 유산소 운동기구인 스탠밀, 관절에 부담이 적은 실내용 사이클, 역시 관절에 부담이 적은 일리프티컬 머신 등이 구비되어 있는지 충분히 눈여겨보고 등록합니다. 참고로 저는 다관절 근력 운동에 적합하면서도 부상 위험을 많이 줄여주는 스미스 머신을 선호해서 이러한 스미스 머신이 최소 3대 이상 있는지를 꼭 확인합니다. 이 외에도 내가 운동하고 싶은 기구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어 회원이 붐비는 시간에 내가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지 꼭 확인해 봅니다. 세 번째 선택 기준은 사장이 직접 운영하고 트레이닝하는 곳입니다. 이 또한 당연한 말이지만 어느 지점이든지 사장님이 직접 운영하고 트레이닝하는 곳이 회원들에게 가장 친절하고 고객의 요구에 대한 피드백도 빠릅니다. 자기 자신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장 친절할 수밖에 없고 친해지면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생과 직원 트레이너에게만 맡겨두는 헬스장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선택 기준은 트레이너의 자질이 갖춰진 곳입니다. 헬스장에서 PT를 하는 젊은 트레이너들은 체육 관련 학사를 취득하고 시작하는 분들도 많지만 고등학생 때까지 전혀 다른 종목의 운동을 하다가 급하게 헬스 트레이너로 전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트레이너의 자질은 자격증과 대회 출전 경력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격증 기준에서는 최소한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은 취득했는지, 공부하며 트레이닝 시키는 트레이너인지 양력을 확인해 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이전에 자신의 몸을 완성해 본 적은 있는지 정도는 확인해 봅니다. 또한 대회 출전과 입상 경력 정도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트레이너가 정말 열정적으로 성의 있게 수업하는지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초심자의 입장에서 운동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팁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헬스장에 가게 되면 건장한 사람들이 많은 헬스장에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남들이 하는 머신 이것저것 흉내내 보다가 흥미가 조금 떨어지면 TV 보면서 러닝머신 30분 정도 타다가 적당히 씻고 집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운동에 흥미를 잃고 헬스장에 가는 빈도가 줄어들다 어영부영 등록 기간이 만료되면 운동을 하지 않던 일상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초심자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PT를 받는 목적 분명히 말하기. PT를 받되 처음부터 트레이너에게 자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스쿼트와 데드리프트 자세만 정확히 알고 싶다 라든지 허리 디스크 등 신체 불균형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스트레칭, 교정 동작, 재활 운동을 가르쳐 달라 라든지 고혈압과 당뇨 증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도움이 되는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과 식단을 도와줄 수 있는지 등 구체적으로 나의 니즈에 맞는 수업을 요구해야 밀도 높은 수업이 되며 자신의 운동에 대한 열정 또한 유지됩니다. 이렇게 목표를 분명히 하고 PT를 받되 장기간의 PT를 한 번에 결제하기보다는 20회 정도 결제하고 한두 달 정도 혼자서 운동해 본 뒤에 필요성을 느끼면 다시 20회 정도 재결제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한 번에 20회 이상 장기 결제하게 되면 트레이너와 회원 모두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둘째, 기록하며 운동하기. PT를 받으며 배운 동작들을 연습해보며 내가 몇 킬로그램의 무게로 몇 회를 수행할 수 있었는지 스마트폰에 기록을 하며 운동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캐틀벨 데드리프트를 처음에 8kg으로 10번 동작 수행이 가능했는데 그 다음 주에는 13번이 가능했다면 3회 수행만큼 내가 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게를 10kg으로 늘려서 다시 동작 횟수를 기록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반복해 나가면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보다 발전한 기록을 확인하고 운동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운동 자세를 촬영하여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교정해 보는 것도 운동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운동 수행 능력에 대한 기록은 머신 운동보다는 프리웨이트가 기록에 적합하므로 프리웨이트 위주로 기록하고 머신 운동은 무게보다는 자세와 자극에 초점을 두고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의 비중은 프리웨이트와 머신을 6대4 정도의 비율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웨이트를 잘하면 머신 운동은 매우 쉽습니다. 셋째, 당장의 몸무게 변화보다는 일상생활의 개선에 초점을 둡니다. 당장 체중을 몇 킬로그램 감량하고 근육량을 눈에 띄게 늘리는 것에 지금 당장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활력, 개운함, 상쾌함을 즐기며 운동합니다. 운동은 결국 건강을 위한 것이고 일상생활을 편하게 해주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운동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면 꾸준히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헬스장 가기 전까지만 보는 시리즈 헬스포 시니어였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중년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통해 건강과 활력을 찾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